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스톤 H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숫자로 풀어낼 때 그냥 쭉 뻗은 직선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요, 계량 경제학의 아주 강력한 도구죠. 바로 이 다항회귀 모형으로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건 직선 관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직선일까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미시경제학 수업 때 배우는 생산비용 곡선 기억나세요? 공장을 돌릴 때 생산량을 늘리면 처음에는 비용이 효율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확 치솟잖아요. 전형적인 S자 곡선이죠. 이걸 과연 직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겐 훨씬 더 유연하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분석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 휘어지는 곡선 관계는 대체 어떻게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다항회귀 모형에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그 선형 회귀식에다가 독립변수 x를 살짝 비틀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x의 세제곱 같은 항들을 추가해서 딱딱한 직선이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2차 항, 그러니까 x제곱까지만 넣으면 포물선처럼 한 번만 꺾이는데요. 여기에 3차 항을 추가하면 모형이 이렇게 두 번 꺾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총비용 곡선 같은 S자 형태를 이제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 하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모형에 x제곱, x세제곱 같은 비선형 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여전히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항회귀 모형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잘 보세요. 변수인 x에는 제곱, 세제곱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값, 즉 각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 계수, 베타 자체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추정하려는 계수가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형 전체를 여전히 선형회귀 모형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형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비용 예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여기 가상의 공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 때 총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죠. 한번 패턴을 찾아보세요. 비용이 그냥 꾸준히 증가하나요? 자세히 보면 생산량이 3에서 4로 갈 때 증가폭이 확 줄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팔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직선 하나로 설명하는 건 정말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3차 다항회귀 모형을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먼저 모든 변수의 P값을 한번 볼까요? 사실상 0입니다. 이건 우리가 추가한 모든 항, 그러니까 생산량의 제곱, 세제곱항이 비용을 설명하는데 각자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게다가 R-제곱값을 보세요. 0.998, 거의 1에 가깝죠. 이 모형이 데이터 변동성의 99.8%를 설명해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맞춤옷 같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계수들의 부호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경제 이론과 만나는 지점이죠. 자, 아웃풋의 계수는 양수, 플러스입니다. 당연하죠. 생산이 늘면 비용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아웃풋 제곱의 계수는 음수, 마이너스예요. 이게 바로 비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구간, 즉 효율이 좋아지는 구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세제곱의 계수는 다시 양수 플러스가 되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이 숫자 3개가 모여서 아름다운 S자 곡선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경제학에만 쓰인다면 너무 아쉽겠죠? 다항회귀 모형의 진짜 힘은 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엔 보건학 분야의 아주 중요한 예시를 통해서 이 모형의 적용 범위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흡연량 CIG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는 3차가 아닌 2차 모형, 즉 포물선 형태를 가정했습니다. 흡연량 변수와 흡연량의 제곱 변수,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결과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CIG, 즉 흡연량의 계수는 당연히 양수 플러스입니다. 담배를 피울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CIG 제곱항의 계수가 음수인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울 때마다 늘어나는 추가적인 위험의 크기가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험이 계속 커지긴 하지만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위로 볼록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례를 통해서 다항회귀 모형의 힘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항회귀 모형은 변수 간의 관계가 딱 봐도 직선이 아닐 때, 곡선일 때 사용합니다. 둘째, 설명 변수의 제곱, 세제곱 같은 고차항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셋째, 변수 자체는 비선형이지만 우리가 추정하려는 계수, 베타에 대해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계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S자형인지 U자형인지 같은 곡선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고차항을 넣을수록 R 제곱값은 높아지고 모형은 더 정교해지는 것 같았죠? 그렇다면 무조건 차수를 높이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혹시 너무 데이터에만 꼭 맞는 이른바 과적합의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